안녕하세요. 재변 시간이지. 어제 시험 봤던 제 11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실무를 먼저 풀고 끝나면 이론을 푸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래야 더 좋을 거예요. 이론 사실은 어제 라이브로 이론을 먼저 해버렸지만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실무를 먼저 나중에 하게 됐지만 결국은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을 푸세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실무를 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론을 하다가 부족하면 급하면 찍을 수도 있죠. 15문제 찍으면 그날 또 찍신 들리면 뭐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된 순서. 그리고 이론이 15개가 다 잘 되면 좋은데 그 중에 서너 개가 만약에 안 된다 모르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손 떨리고 가슴 떨려가지고 실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먼저 하시고 이론을 나중에 하시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백데이터가 지금 이제 어제 시험 보고이기 때문에 백데이터는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고 예전 기출 문제로 해서 그냥 그 살짝 거래처 정도만 뜨게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은마상사가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이래요. 근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관련 있을 때가 나중에 부가세 할 때 간혹 있을 수 있죠. 뭐 그래 24년 문제고 일반 기준 적용이고 문제 순서대로 1번 다음에 2번 풀고 3번 풀고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적유 입력해라 08번.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됐으면 거래처 적어라 500번대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해라. 자, 1번 갑니다. 자, 일반전표. 자,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는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죠. 그리고 세무이급 할 정도면 웬만한 건 진짜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자, 먼저 매도가능증권이야. 그리고 공부가 더 돼 있는 사람은 매도가능증권 검색하면 코드가 2개가 뜹니다. 그럼 벌써 뭔 얘기인가 알아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거고, 코드까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코드가 2개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거? 밑에 걸 해야죠. 위에 건 유동이고 밑에 게 비유동이니까. 그 다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라는 거였고, 그 다음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고 지금은 24년도잖아요. 근데 24년 그 전에 취득했다가 23 작년 말 공정가치가 1100이었대요. 그럼 현재 장부금액은 1100이었겠죠.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세무이급 수준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전년도 말 장부금액이 1100만원.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원 주고 샀어요. 만단위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상승해서 1100으로 되면서 이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10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팔은 거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기 때문에 장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공부를 지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날짜 0411. 자, 매도가능증권 팔았으니까 대변에 나가는 거 대변부터 매도 딱 치면 2개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123, 178. 그 중에 위에 건 유동, 밑에 게 비유동. 어떤 걸 선택하라? 밑에 거. 요걸 선택하고 중요한 건 이때 장부 금액인 1100만원을 적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1100만원. 원래 1000만원 주고 샀지만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100이 됐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100이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이 없어지면 이 평가이익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없애줘야 됩니다. 100만원이었겠죠? 1000만원이고 1000만원이었다 1100 됐으니까 100만원 오른 거. 그리고 오늘 차변에 이제 돈 들어왔죠? 뭘로? 보통예금. 얼마에 처분했죠? 1200. 그러면 보다시피 차변이 1300, 대변이 1100이잖아요. 그럼 차변이 커. 당연히 그럼 처분 이익이죠.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이다. 200만원. 결론적으로는 1000만원에 사왔다가 120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이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답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이걸 만약에 123번을 줬다 그러면 빵점.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됐고 순서는 위아래 순서는 안 상관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처분이익이 200만 원 나온다는 거 확인됐고 매도가능 증권하고 평가이익을 없애준다는 거 이거 같이 없애줘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당사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대요. 공정가치. 그럼 공정가치가 새로운 취득원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보면서 일반 전표 날짜 6월 25일 0625 차변에 일단 비품을 받았으니까 비품 자산 증가. 아, 시험 볼 때는 요 위에 아무것도 없죠. 시험 볼 때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위에 거 무시하시고 자, 비품 얼마였죠? 공정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게 재산을 공짜로 기증받을 때 쓰는 말이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자산 수증 기증을 받았다. 수증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됐죠? 끝. 간단하죠? 자산 수증이 공짜입니다. 공짜. 이건 회계 1급 수준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게 많냐? 자, 은마상사의 4억으로 신축할 토지를 매입했어요. 토지를. 이거 매입 매출 전표 아니에요. 일반 전표예요. 그 다음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이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 그 다음 토지 대금과 등기 수수료 등은 보통 예금. 취득세만 현금이래. 요것만 현금이에요. 요것만 현금이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법무사 수수료, 취득 관련 수수료. 당연히 이건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이죠. 결과적으로 원가는 3억 원 플러스 1,500, 1,600만 원. 3억 1,600만 원이 토지 원가가 되고 취득세는 현금이잖아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고 이런 걸 메모할 시간이 없죠. 그냥 문제 보면서 체크 끝나면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날짜 8월 2일 0802 이것도 위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자 위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아까 지워버릴게요. 무시하시고 자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은 없다. 상관없다. 그럼 차변에 만약에 토지다 그럼 토지 금액은 3억 원에 1600이죠. 316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취득세 1300 1300은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보통예금 이체 보통예금 됐죠? 끝. 이렇게 보통예금 자주 쓰는 건 코드 자주 쓰는 건 코드를 외워놓으면 훨씬 좋겠죠. 명색이 세무이급인데 보통예금 103 이걸 모른다. 물론 몰라도 합격할 수 있고 몰라도 취업하고 일 볼 수 있죠. 그러나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진짜 이건 회계이급 때 하는 거지만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럼 120 미수금 그 다음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업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이 정도 그 다음 800번대가 비용이고 판관비 그 중에 801번 800번대 1번이 급여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 였었는데 이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진짜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건 회계 2급 맘먹고 5분이면 외워. 5분이면 물론 지나면 까먹고 좀 뒤에 또 외우고 또 까먹고 또 외우고 또 까먹고 이러다 보면 외우겠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다 보면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201, 건물 202, 기계 206, 차량 208, 비품 212, 그 토건 기차비, 기차비야 기차비, 토건 사업 기차 요금 몰라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뭐 하지 말래도 821 보험료 같은 거 자주 쓰다 보면 나오고 830 소모품비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하다 보면 필요하면 외우겠고 아니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 진짜 이런 정도는 이거는 성입니다. 다음은 뭐다냐. 자 보세요. 당기분 퇴직급여를 영업부서진과 800번대라는 힌트일 테고 퇴직연금 DB형이니까 확정 급여형이죠. 확정 급여형이고 제조부서 500번대라는 힌트겠죠. 500번대라는 힌트인데 얘는 또 DC형이네. 얘는 DC형이야. 얘는 확정 기여형이죠. 확정 기여형. 급자가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D, B자, B하고 C하고 B가 더 복잡하죠. 복잡한 놈끼리 한가한 놈끼리. 그럼 확정기여형에서는 퇴직급여가 되고 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D, 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D, C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같이 나온 건 처음 같은데?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어쨌거나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이, 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면 입력하면 되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면 입력 못하는 거죠. 그럼 필기할 수 있나? 이 답을 찾을 수 있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답안지가 있지만 시험 볼 때는 답안지가 없는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중요한 걸 분석하면 바로 입력해라. 날짜 8월 10날. 시험 볼 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채점이 안 되니까 여러 개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일단 800번대인데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퇴직연금이 DB형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만약에 DC형이었으면 차변에 퇴직급여를 800번대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고 806번 퇴직급여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퇴직연금 DB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써줘야 된다. 이 금액이 500만원이고 그리고 제조부 거는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가 여기 508번 퇴직급여로 줘야 됩니다. 요 금액이 300. 합쳐서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됐죠? 보통 치고 엔터 치는 것보다 103 우아하게 치는 게 낫겠죠. 물론 빨리 한다고 점수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사 갔더니 빨리 하니까 1만 더 시켜. 월급은 똑같고. 그럴 때는 천천히 쳐요. 보통 예금 이렇게 천천히. 자기 주식도 요즘 잘 나오네. 자기 주식을 취득했냐 처분했냐 했더니 120주를 65,000원 처분해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답니다. 자, 중요한 건 자기 주식은 원래가 차변에 존재하는 거죠. 자본의 차감 항목이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 차변에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이에요. 자본. 얘도 차변에 있었어요. 얘는 20만원 있었고 얘는 원가가 얼마였냐, 얘는 원가가 58,000원씩 120조 암산 안되네. 120주에 58,000원 58 곱하기 120주는 696만원이라네. 어쨌든 있었대요. 696만원이. 근데 다 파는 거 다 파는 거 맞구나. 65,000원씩. 어쨌든 자, 이제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처분할 때 처분 손실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없애줘야 됩니다. 그런 걸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일단은 자, 날짜 12월 13일. 자, 자기 주식을 팔았어. 원래는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 차변에 있던 거예요. 모르면 입력이고 분계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런 정도는 그냥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차변 요소였다. 대변으로 보내준다. 대변에 자기 주식 이때 금액은 원가 장부가 696이랬죠. 아까 696만원 적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주당 얼마씩 65,000원씩 120주에 65,000원이면 얼마야? 65,000원 곱하기 120주는 780만원이네요 7800. 그러면 나머지가 원래는 뭐다?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는 자,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라? 손실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없애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걸 뺀 나머지가 다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전문용어로 하면 자본 항목의 상계잖아요. 이거. 원래는 처분 이익인데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을 먼저 메꿔주는 이런 손실부터 없애주는 상계. 이게 자본 항목의 상계. 자본 항목의 상계가 뭐뭐 있죠? 자본 항목 말 나온 김에 자본 항목의 상계가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우선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과 뭐가 있으면 주식 할인 반입 차금. 이거 반대로 쓸걸. 다시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상계 처리하는 거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 지금 나온 거 감자차 이익부터 하자. 감자차
손이 발생했는데 감자 차익이 있다. 또는 반대로 감자 차익인데 감자 차손이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차익과 상계시키고 지금 나온 거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 그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상계시키는 거 지금 해봤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있죠. 아까 비슷한 거 지나갔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도 상계죠. 어쨌든 위에 있는 얘들하고는 좀 결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상계를 시키는 요런 자본 항목의 상계 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내상 요 세 가지는 뭐 주감자 요건 자본잉여금이죠. 얘들은 자본잉여금이고 얘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상계한다는 건 똑같으니까 자본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전자여부, 전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전자여부를 입력해라. 자,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사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했대요. 직수출은 따로 증빙 없죠. 자, 과세유형 정하는 기준이 뭐다? 뭐 이런 얘기는 회계 1급에서 마스터하고 와야 되겠지만 과세유형 정하는 기준은 증빙이었다. 증빙인데 직수출은 따로 증빙이 없죠. 그냥 직수출이야. 그냥 수출. 그리고 2만 달러가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만 달러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죠. 뭐 외상매출금 됐죠. 신고번호 생략해라. 2만 달러, 만 달러 총 3만 달러에 지금. 그리고 지금 뭐요? 금액 계산하면 얼마냐? 금액 계산하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환율 계산할 때 선적일 환율이잖아요. 선적일, 오늘의 선적일. 그러니까 3만 달러에 1,300원 곱한 3,900이 그냥 매출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2월, 4월, 지금 우리는 물어본 게 3월 12일 분계지 4월 달 분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4월 달까지 4월 달도 만약에 한다. 4월 30날이다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이 어쨌든 여기 1,300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1,300 할까요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보통예금 들어왔다고 쳐. 이때는 1250원씩 들어오겠죠. 그럼 1250원 들어오면 그때는 뭐가 생길까요? 이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이때는 외환 차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오늘은 선적하는 거니까 선적시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 자, 그럼 다시 일반 전표 아니지. 참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죠. 메인 매출 전표로 갑시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조금만 줄이고 자, 날짜가 어디 갔니? 0312. 자, 그 다음 수출은 따로 저기 증빙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3만 달러에 1,300원에서 3,900 그리고 거래처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 한영키 누르고 ABC 됐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안 봐도 1번 아니면 3번 아니에요. 뭔 소린가 모르면 안 되는데 1번 직수출 3번 간접수출 내고신용장 구매확인서 1번이죠. 그리고 신고번호 없으니까 통과 엔터 치면 되고 분계는 여기 뭐 보통예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매출 기본 세팅 냅두고 줄 바꿔서 차변에 먼저 보통예금 들어온 거 2만 달러니까 2만 달러에 1,300원 하면 2,600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끝. 자, 여기서는 4월달 분계는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그대로 하면 4월달 만약에 돈 받는 걸 가정한다면 이렇게 분계 외환차손이 생긴다. 참고로 또 외환차손 말 나온 김에 또 외화 환산 손실하고는 어때요? 또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만약에 전혀 이건 결산 때 쓰는 겁니다. 얘는 결산 때 사용하는 결산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쓰는 거예요. 통과. 다음 요즘 우리 시험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세금계산서 이런 거. AT 시험 의식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근데 AT 시험은 그래도 칼라라. 빨간색은 매출자고 파란색은 매입자인데 우리 회사가 은마죠? 그럼 내가 매입한 거야 지금. 매입한 거예요. 외상 승용차. 자 보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딸려요로부터
영업부 승용차를 990cc네 중고로 구입했대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쨌거나 세금계산서니까 과세죠. 근데 가서 봐. 승용차였지 참. 근데 990cc야. 1000cc 이하면 공제 가능하죠. cc를 빼먹었네. cc 빼먹었어요. 그죠? 근데 1000cc 초과되면 공제 못 받죠. 공제 못 받는 얘기는 불공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 불공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과세예요. 왜? 990cc니까 1000cc 안 되니까. 그럼 한 달에 주기라는 게 외상인데 그렇다고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고 253 미지급금을 써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자 날짜가 10월 1일 10월 01일 매입과세 50일 품명은 뭐 중고차 중고 뭐 아니면 여기 승용차죠. 여기 승용차 밑에 적요란에 있어요. 물론 이건 채점은 안 합니다. 공급가액이하고 얼마였냐 참 밑에 요거 여기 2천만원에 200이죠. 2천만원에 200이에요. 그럼 2천만원. 그 다음 거래처가 달려. 예, 달려. 그 전자 아니었죠. 종이였잖아요. 종이 전자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냥 통과 엔터. 그 다음 한 달 후에니까 외상이죠. 그럼 2번 외상 안 되지. 외상 주면 외상매입금 뜨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뜨면 안 되고 그건 재고자산일 때고 재고자산이 아닐 때는 혼합 줘야 됩니다.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외상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원재료를 차량으로 바꿔줘야죠.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 오는 게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 와야 됩니다. 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1990cc였다. 그럼 54 불공이고 그럴 때는 부가세가 안 뜨겠죠. 원가에 산입되겠지. 줄 바꿔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급금이죠.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1000cc 이하는 공제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어쨌든 매입세 공제 가능한 차량은 1000cc 이하 말고 또 뭐 있죠? 화물차, 트럭. 트럭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죠. 1000cc 이하하고 화물차밖에 없죠. 물론 이거 말고도 원래는 버스 회사의 버스, 택시 회사의 택시, 렌트카 회사 렌터카야, 렌트나 리스, 뭐 리스용 이런 거 또는 면허시험장, 운전 면허시험장 이런 데에서 영업상 필요한 거, 영업량이 뭐냐, 면허시험장 이런 차량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나온 적이 없고 화물차하고 트럭, 그 다음 1000cc 이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1000cc 초과되는 거라든가 승용차는 일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를 월클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 빌렸어요. 그리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임차료 180만원, 전자 계산서, 증빙이 뭐시라고라? 계산서. 그럼 면세잖아요. 계산서가 면세. 그리고 다음 달 5일날 주기로 했다. 미지급. 그럼 253 미지급금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 임차료. 요 문제 임차료라고 써 있으니까 승용차를 운용 리스 조건인데 그것이 면세예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은 거지. 자, 어쨌거나 그럼 갑니다. 파이낸셜이 뭐 하는 회사야?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그럼 날짜가 자, 10월 29일 날 면세, 메인 면세 53번. 품명은 뭐 이제 운용 리스료라고 해도 되고 임차료. 뭐 이건 채점 안 하니까. 근데 그냥 임차료보다는 리스료가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승용차 뭐 리스료, 렌탈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80만 원이고. 거래처가 어디였다고요? 뭐 월클이었는데 월클. 그 다음 전자 있네. 세금 계산서든 전자 있으면 전자 줍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줘야 되겠죠. 외상 주면 안 돼요.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그리고 아까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줘야 되고요.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또 진짜 AT 의식하는겨. 세금계산서 옛날에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림 다 말로만 나왔지. 그냥 세금계산서 뭐 여기 얼마 1000만원 이렇게 말로 써 있었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게 없었거든요. 어쨌든 내가 진산한테 팔았어. 전자제품을 1000만원에 100. 진산의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매출과세 11번. 그리고 제품대금은 진산한테 갚아야 될 미지급금 800만원과 상계라는 건 서로 까는 거죠. 주고받을 걸.
나는 지금 팔면서 받을 게 생겼고 또는 그 전에 갚을 것도 있어.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어. 서로 까부시자. 그게 바로 상계, 상호 계산, 상계하는 거예요. 그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돈이 1100이고 줄 돈이 800이니까 결과적으로 300만 원만큼을 돈으로 받겠죠. 그겁니다. 돈 들어오는 게 300이에요. 300. 보이시죠? 자, 일단 어쨌거나 날짜는 11월 1일로 바꿉니다. 11월 01일.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10일. 품명은 전자제품 또는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아까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거래처가 진산이었나? 예, 진산이었고 전자 있었죠. 1번. 분계는 어차피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혼합 줘야죠. 3번. 그래놓고 제품 매출까지는 맞잖아요. 냅두면 되지. 그러니까 난 더더군다나 일반 전표 분계는 물론이고 이 매입 매출 전표도 어떤 분들은 시험장 가서 이것도 막 메모하느라고 바쁜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미 세팅이 돼 있죠. 이건데 이런 걸 메모를 왜 하고 있냐고 진짜 답답하게. 그죠? 그리고 차변에 먼저 보통예금 돈 들어온 거, 미지급금 상계했다는 게 먼저 나오죠. 그럼 미지급금부터 없애주자. 미지급금 요게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물론 순서는 상관없어요. 보통예금이지. 보통예금 이렇게. 자, 보통예금을 먼저 적든 미지급금을 먼저 적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답안에 표시하는 건 대부분 자산을 먼저 적고 부채를 나중에 적고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력할 때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또 나왔어. 진짜 AT 시험인지 전산세무인지 이제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현금 영수증이고요. 여기 176에 17만 6천 원. 그 다음 코스트코리아예요. 코스트코리아. 제주부 사원들을 위해서니까 500번대라는 힌트일 테고, 온풍기를 19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했대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자,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부가세 있으니까 현과겠죠. 현과. 그리고 자산 처리해라. 당연히 비품이겠죠. 온풍기니까. 온풍기는 비품,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날짜 갑니다. 11월 20날. 자, 돈 나가는 건 매입 쪽이잖아요. 돈 들어오는 건 매출 쪽, 돈 나가는 건 매입 쪽. 매입주 쪽에 현과가 몇 번이냐? 61번이죠. 61. 분명은 온풍기. 그 다음 건별 가과현과 기억납니까?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해서 1936을 그대로 적어주면 갈라지죠. 176에 17만 6천 원. 여기 176이라고 돼 있었죠. 거래처가 누구? 코스트코리아.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됐더라? 현과니까 전자가 아니지. 대금은 보통예금 어쩌고니까 혼합 줘야 되겠죠. 그 다음 기본 세팅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주고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103 그럼 끝나는 거죠. 끝났죠? 됐습니다. 현과. 다른 건 뭐 체크할 것도 없어. 이것도 그냥 이거 문제에서 비품으로 바꿔주는 것만 하면 분계를 쓸 이유도 없잖아요. 1도 없죠. 이유가 1도 없는데 이걸 쓰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시간이 부족하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게 자기가 답답하게 근데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면 입력할 수 있는데 왜 메모를 하냐고. 진짜 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 자, 이제 부가세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문제 3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물음에 답해라. 쉽죠. 자, 이익이 확정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매입세액 내역을 작성하래요. 아니네, 또 있네. 정산도 하네. 내역이 있고 안분 있고 정산 있고 재계산 있잖아요. 안분, 정산, 재계산. 안분, 정산, 재계산. 이 정산이죠. 그럼 이건 6개월치 자료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안분은 3개월치죠. 안분은 예정 때. 그 다음에 정산, 확정 때. 정확이 왜 나오니? 정산이죠, 그죠? 정산. 그리고 재계산 이렇게 되죠. 안분, 정산, 재계산. 안분은 예정 때. 안분은 예정 때하고, 그리고 정산하고 재계산은 확정 때하죠. 확정 때. 그러니까 얘는 입력할 때 3개월치를 입력해야 되지만 얘들은 입력할 때 6개월치를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재계산의 키워드는
여기는 아니지만 재계산의 키워드는 감가성 자산에 대해서만. 다시 갑니다.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라. 자, 매출 공급가액에 쭉 나오고 과세 면세 그리고 매입 내역도 나옵니다. 매입 내역에 과세와 관련된 거, 면세와 관련된 거 나오고, 자, 총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380만 원이고 예정 신고 때 불공제된 것이 50만 원 있대요. 오, 여기 참 가서 두 가지 하랬죠. 내역도 작성하고 그리고 정산도 하랬잖아요. 내역. 자, 내역이 뭐냐? 자, 보시죠. 아, 여기 전표 아니고 이제 여기 부가가치 모듈로 갑니다. 부가가치 모듈로 가서 매입세액 어쩌고 저쩌고, 여기 매입세액 어디 갔지? 공제받지 못할 어디 갔대요? 왜 안 보여? 여기 어디 갔어요? 아, 메뉴에 있는 것도 안 보이네. 아유, 안 보여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어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걸 클릭합니다. 일단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서 요구한 건, 자, 일단 참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주고, 이런 10월에서 12월 준 다음에 내역도 작성하고 안분 정산 재계산인데 그 중에 정산하래요. 정산. 우선 내역부터 하랍니다. 내역인데 여기 이게 뭐냐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매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중에서 2번 기수 2기 확정이잖아요. 지금 2기 확정 때, 자,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 얼마,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게 얼마잖아요. 그 중에 면세 사업에 사용한 이 900만 원, 매입세액 900만 원 있죠. 9천만 원에 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공제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 공제를 못 받는 불공제란 말이에요. 불공제인데, 자, 안분 정산을 통해서 과세 매출하고 면세 매출 비중에 따라서 이 중에 일부를 불공제 처리받거나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뭐 재계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어쨌든 내역은 요거 면세 매입한 부분이 면세 사업 관련, 여기 뭐 사업 무관, 그 다음 승용차 관련된 거, 개별 소비세 어쩌고 저쩌고, 비영업용 승용차라는 말이 없어졌죠. 이제 또 접대비라는 말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 요거 5번이죠. 그러니까 5번 여기다 매수 하나, 그 다음 금액은 아까 9천만 원, 9천만 원에 900만 원 됐죠. 요거 입력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안분 정산, 그 중에 정산하래요. 정산인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번이죠. 공급가 기준 아니요, 입력한 적 없으니까 아니요. 구분은 없고요. 그 다음 총 공통 매입세 여기 있죠. 총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380만 원. 그 다음 총 공급가액이죠. 어쨌든 여기 써 있으니까 써 있는 거 보면서 읽으면 돼요. 자, 여기 총 공급가액 여기 있잖아요. 여기 2기 합계 5억 원. 아, 잠깐만요. 뭐예요 이거? 다시 5억 원. 그리고 그 중에 면세는 1억 5천.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면세 비율은 30%. 그럼 불공제되는 부분이 114만 원이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예정 때 불공제 처리받은 게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적어주면 끝. 그래서 이번 기수 2기 확정 때 64만 원을 추가로 불공제되는 것이다. 불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된 건 공제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 관련된 건 불공제. 그 다음 공통으로 매입한 380만 원 중에 114만 원은 공제 못 받는다. 근데 1기 예정 때 이미 50만 원 못 받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164. 어쨌든 114만 원을 380만 원 중에 114만 원은 공제 못 받는다. 이런 거겠죠. 자, 넘어가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끝났고 이것도 64 맞죠? 됐고. 자, 됐고. 그다음. 자, 이제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 2번. 2번은 항상 나오죠. 자료가 문제지. 이 안에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건 6점이네. 1기 확정이에요. 신고서 작성하래. 과표명세는 생략.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 1번 줄이겠죠. 지연 발급한 게 있다네. 지연 발급 있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대. 그럼 이거 가산세 있겠네. 오랜만이네. 가산세가 있네요. 오랜만에 가산세.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거, 이건 4번 줄이겠죠. 뭐 몇 번 줄인가까지 안 외워도 돼. 신고서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도 포함되어 있네. 근데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잖아요. 세금계산서 우선이니까 과세로 적었겠네. 그죠? 그러면은 신용카드 쪽에 적을 건 1000만원을 빼야 되겠죠? 공급가액이니까 1100만원 빼면 5500이 되겠네. 오, 신기하네. 그 다음 직수출도 있대. 그거부터 적어볼까? 매출 쪽만 적어볼까요? 일단 매출 쪽만. 자, 얘는 이제 닫고 저장해야 되겠지. 참 저장하고 닫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부가가치의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 중에 일기확정이네. 일기확정 04010630 엔터. 뭐요? 다시요. 뭘 잘못 눌러 마감을 눌렀나봐요. 04010630 마감 돼 있다고 나와. 원래 돼 있었나? 원래 돼 있었나? 마감 취소할게. 잠깐만요. 마감 취소. 원래 이건 원래 데이터가 시험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을 걸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요즘은 이거 아예 아무것도 없게 나오니까 이것도 없는 셈 치고,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 이제 깨끗하죠. 이 상태에다가 적는 것만 해보자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1번 줄 5억원.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어라. 5억원. 근데 이 안에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포함되어 있다. 자 다음 4번 줄. 4번 줄이 3번 줄이구나. 3번 줄 카과형과 3번 줄인데 이게 6600인데 그 중에 1000만원은 공급가액 1000만원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래요. 중복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다 5500이니까 5000에 500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줄에 공급대가 합계액을 요 19번 줄에 적어주는 건데, 물론 어차피 이건 채점도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수출은 영세율인데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으니까 직수출은 6번이죠. 6번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 3000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 쪽 확인해 볼까? 확인하고 가야지. 여기 잘 보이시나? 잘 안 보이죠? 여기 신용카드 쪽에 5000에 500 나옵니다. 맞죠? 여기는 그대로고, 중복돼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우선이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작성할 때 생각해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출적 끝나고 참 가산세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요즘은 가산세가 거의 안 나와서 요즘은 가산세도 다 까먹었네. 어쨌든 옛날에는 가산세가 무조건 두세 개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학생들은 역대급이다 맨날 어렵다 그러죠. 넘어가요.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 3억 2천,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1210인데 공급대가니까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공급가액 헷갈리면 안 돼요.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거죠. 이 중에 에어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대. 에어컨 구입비는 고정자산이죠. 공급대가. 또 일기 예정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대.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대요. 그러면 공급가액 1000만원이고, 그럼 매입 쪽 적어봐야 되겠죠. 대손세액도 있고 미완급도 있고 막 그러네. 일단은 매입 쪽 적어봅시다. 일단은 매입 쪽을 적어봅시다. 매입 쪽. 자 먼저 세금계산서 받은 게 3억 2천인데 3억 2천 3200. 매입 쪽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 적히죠. 우리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불공제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은 있지만 세액은 없으니까. 그죠? 물론 불공은 여기다 적고 여기 16번 줄에 또 적는 거 아시죠? 자 일단 10번 줄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위에 거 아니고 밑에 거지 참. 신용카드 매입한 거, 신용카드는 14번 줄이죠. 14번에 오른쪽. 그 다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인가? 왜냐하면 1210인데 330이 에어컨입니다. 고정자산. 그럼 고정자산 중에 33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누기 1.1에서 여기다가 300만원에 30만원을 따로 적어줘야 되겠죠. 신고서가 어차피 잘 안 보여. 그죠? 자, 이 고정자산 매입, 고정 매입 중에 300.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 매입은 고정자산. 즉 우리 세법에서는 아직도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우리 회계에서는 비유동자산인데 세법에서는 아직도 고정자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다냐?
자, 그 다음 요거 330을 뺀 얼마야? 1210이니까 1100이었나? 그죠? 나누기 1점이라면 1100이죠. 1100에서 300을 빼면 800이겠네. 여기 800. 일반 매입은 800에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1100이 되죠. 1100하고 요거 합치면 1210만원 맞죠? 1100하고 110, 1210만원 맞고. 또 이 일기 예정 때 누락된 매입세액일 때 예정 누락분 어디 갔니? 예정 누락 12번 줄 12번에 오른쪽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매입한 거 일반 매입 1000만원. 그럼 세금 계산서 38번 줄이죠. 1000만원이었죠. 1000만원에 100만원. 자, 이거 이쪽에 예정 누락분 원래는 요쪽인데 요쪽이죠. 지금 요쪽인데 보조하면 오른쪽에 38번 줄하고 39번 줄 이런 건데 38번 줄이죠.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그다음 세금 계산서가 아니었으면 밑에 여기 신용카드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이것도 헷갈릴게요.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다 적으면 39번 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론 강의 아니 실무 강의실로 오시면 신고서 작성 방법은 뭐 연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럼 예정 누락분 됐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아까 세금계산서가 지연 발급했대. 그럼 이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 그럼 여기 잠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가산세도 가자. 가산세가 여기 25번 줄이죠. 여기 26번 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에서 어디 갔니? 여기 근데 여기 25번이 아니라 26번이죠. 어제 가산세 명세가 나오는데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지연 발급 어쩌고 나오죠. 1%. 그리고 여기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맞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나 학계표 관련된 가산세는 없죠.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아이고 다듬 안 되는데 다시 에헤이. 이게 일기 예정 일기 확정 맞죠? 아니요. 이거 다 지워졌네. 그죠? 에이,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닌데. 어쨌든 다시 여기 얼마였어요 아까? 5억. 참말로 하나가 더 눌리는 바람에 5억 5천이었고 여기가 얼마야? 6,600이었고 5천이었지. 그러니까 3번 줄에 5천 5천에 500 여기도 19번 줄에도 적는 건데 채점 안 하니까 무시하고 직수출이 3천 여기였고 그리고 매입 쪽이 3억 2천 잠깐만요.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카가 쪽에 14번 카가 쪽에 800하고 80 그리고 300하고 30 있었죠 아마. 여기까지 됐죠? 거기까지 됐고 일기 예정 누락 12번 줄에 세금 계산서 쪽에 이게 1000만원이었지. 됐네. 일단 됐고요. 자, 가산세 26번 줄 다시 가고 나서 아까 문제에서 여기 지연 발급한 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100만원이래. 그럼 지연 발급 100만원을 적어주면 1% 만원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됐죠? 가산세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입 쪽에 예정 누락분이 있어요. 근데 매출 쪽에는 예정 누락분이 없죠. 매출 쪽에 예정 누락분이 있으면 이만큼 세금 계산서를 과소납부했다는 얘기죠. 매출 쪽에 누락됐으면 과소납부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매입 쪽에 만약에 예정 누락도 있다. 그러면은 매출 쪽에 예정 누락하고 매입 쪽에 예정 누락하면 차액만큼 미납세액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이 없어. 매출 쪽에는 누락된 게 없고 매입 쪽에만 누락됐대. 그럼 매입 쪽에 누락했으면 그만큼 매입세액, 자, 매출세액은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지만 매입세액은 반대로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누락했으면 공제 못 받았지. 즉 환급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꿔 말하면 세금을 더 낸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예정 누락 때 지가 빠뜨리면 그만큼 공제도 못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가산세 내라 이러면 좀 억울하겠죠. 결론은 매출 쪽에 예정 누락분이 있으면 과소납부 때문에 당연히 가산세가 있다. 그러나 매입 쪽에만 누락분이 있다면 이건 가산세가 없어요. 따질 필요 없습니다.
됐고, 마지막 자료가 지난해 11월 달에 발생한 매출채권 550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 중에 부가세는 얼마겠어요? 딱 봐도 500에 50이니까 50만 원이겠지. 근데 산식으로 나타내면 110분의 12 부가세죠. 50만 원.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해서 대손이 확정되었답니다. 작년에 6개월 지나고 뭐, 근데 이건 어음이 아니지 참. 확정됐대. 그럼 대손세액공제 받는 거죠? 그럼 여기 대손세액공제가 8번 줄인가? 8번 줄인데 이번에 공제를 받는 거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입력 안 해주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어디 갔더라? 여기 21번 줄 잘 안 비죠? 여러분 이거 잘 보고 찾아보세요. 예정신고 미환급액 이런 거. 자 어쨌든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홈택스 전자신고했대. 전자신고하면 여기 19번 줄 클릭하면 오른쪽에 원래는 18번 줄인데 18번은 클릭이 안 되니까 18이죠. 그 중에 전자신고 하면서 세액공제 만원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나오고, 자 전자신고에 대한 만원 요걸 입력해 주면 끝. 됐죠?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나오면 됩니다. 다 했네. 이건 입력했으니까. 자 그럼 아까 매출 쪽은 확인해 봤고 이쪽은 다 본 거고, 그리고 여기 매입 쪽에 가산세 쪽에 지연 발급 쪽에 가산세 있고 끝났네. 다른 거 없네. 다른 건 아이 뭐 화면에 넣지도 않았네. 됐죠? 뭐 전자신고 여기 전자신고 만원도 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뭐 가산세 지연 발급한 거 하나. 별 문제 없죠? 가산세가 요즘은 하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가산세만 해도 막 서너 개씩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가산세가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자 이제 결산 갑니다. 아니지,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참. 결산부터는 잘랐다가 결산하고 원천징수는 다음 시간에. 자 일단 부가세까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없네. 요즘 전자신고 문제가 항상 나왔잖아요. 전자신고 문제 1점인가 2점짜리인가 항상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없네. 그러네요. 일단 어쨌든 전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일단 마쳤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 오세요. 문제 4번 결산하고 원천징수 몰아서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